혹시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보시고 이거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대규모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면서도 우리 지갑은 안전하게 지키고 심지어는 요금을 낮출 수도 있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비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쪽에선 기후위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요. 다른 한쪽에선 아니 당장 다음 달에 낼 전기요금이 걱정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맞서고 있죠. 이 두 마리 토끼 정말 다 잡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자, 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요. 먼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 정책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현주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RPS,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발전사들한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목표는 참 좋은데 이게 운영 방식이 문제예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너무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발전사도 우리 같은 소비자도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발전사 입장에서는 전기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여기에 수조 원을 투자해도 될까? 하고 망설이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돈 빌리기도 어려워지고 이자 같은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 돈 결국 누가 내겠어요? 다 우리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게다가 갑자기 전기료가 폭등할 때 우리를 지켜줄 안전장치도 사실상 거의 없고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불확실성이라는 놈이 모든 비용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점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다행히도 이 불안정한 시스템을 아주 안정적으로 바꿔줄 꽤 괜찮은 새로운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액 결제 계약, 영어로는 줄여서 CFD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거든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가격에 대한 굳은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치 농부가 슈퍼마켓이랑 앞으로 15년 동안 시장에서 사과값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농장 사과는 무조건 한 상자에 10,000원에 사가세요 하고 계약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에너지 시장으로 가져오면 발전사업자가 정부랑 향후 20년간 우리가 만드는 전기는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1kW 시당 150원에 정산합시다.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는 거죠. 가격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이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지긋지긋했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이 작동 방식에 진짜 마법 같은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모든 건 바로 이 행사 가격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계약을 맺을 때 정부와 발전사가 서로 합의한 일종의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 시당 150원이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전기 가격이 우리가 약속한 150원보다 낮은 100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가 그 차액인 50원을 발전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발전사는 손해 없이 약속했던 150원을 보장받게 되죠. 이러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사업은 망할 일이 없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수조 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정에너지 투자를 끌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갑자기 국제 정세가 불안해져서 시장 전기 가격이 220원까지 치솟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발전사는 약속했던 150원을 넘어서 번 돈, 그러니까 70원의 추가 이익을 다시 정부에 반납해야 해요. 그럼 정부는 이 돈을 모아뒀다가 뭘 할까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사가 엄청난 횡재를 하는 것도 맞고 동시에 우리는 전기요금 폭판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죠. 한쪽만 좋은 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말 그대로 양방향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 CFD라는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훨씬 더 똑똑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초창기 모델은 좀 단순했어요.
무조건 발전량에 따라 고정된 가격을 주다 보니까 전기가 남아 돌아서 아무도 필요 없을 때도 발전기를 막 돌리는 말 그대로 생산하고 잊어버리는 식의 비효율이 생겼죠. 하지만 요즘 나오는 스마트 CFD는 다릅니다. 전력망 전체를 보면서 지금 전기가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요.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가치 있을 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에게 더 이득이 가도록 설계해서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특히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CFT를 아주 성공적으로 활용해서 자국의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 프랑스, 덴마크 같은 대표적인 나라들이 나오죠. 계약 기간만 봐도 15년, 20년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요. 이걸 믿고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정말 돈이 많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마다 주력하는 기술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CFD라는 핵심 도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5억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요, 2023년 단 한 해 동안 프로토콜이 이 CFD 제도를 통해서 벌어들인 초과 이익금이에요. 그리고 이 엄청난 돈 어디로 갔을까요? 정부 금고로 들어간 게 아니라 포르투갈 시민들의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전부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시민들의 직업을 지켜준 진짜 사례인 거죠. 자, 이렇게 해외의 성공 사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똑똑한 제도를 만약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CFD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니까 더 많은 투자를 끌어오고 자연스럽게 이자 같은 금융 비용은 낮춰주겠죠. 한 연구에 따르면 이자율이 단 1%만 낮아져도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 비용이 2% 넘게 줄어든다고 해요. 결국 우리는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국제유가 급등 같은 외부 충격에도 전기요금 폭탄에 맞지 않도록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차액 결제 계약이라는 정책 도구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이 제도가 불안정한 우리 에너지 시장에 안정성을 가져다 주고 한국의 무탄소 미래를 활짝 여는 결정적인 열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